2025년 공급 부족 현실화와 아파트 시장의 미래. 어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난 이웃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 결혼시키려고 보는데 새 아파트는 구경도 못 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분양이 뚝 끊기더니 이제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동네를 둘러봐도 공사 현장이 예전만 못합니다. 한참 크레인이 즐비하던 신도시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분양 광고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건설업계는 불황을 겪고 있고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집이 안 팔려서 건설사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정작 살 집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여전히 비쌉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면 아파트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공급 부족이 이야기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이란 새로 지어지는 집의 수를 말합니다. 매년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분양되고 준공되는지가 공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건설 경기 침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재값이 폭등했고 인건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포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막혔다는 점입니다. 건설사들은 자기 돈만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권이 건설 대출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건설사들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쳤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부실 건설사들이 속속 무너졌고 살아남은 곳들도 신규 사업을 최소화했습니다. 분양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방은 아예 분양 자체가 중단된 곳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분양부터 입주까지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분양이 급감했다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릅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적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아파트가 나오지 않으면 기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더 커집니다.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처럼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는 지역은 공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귀해집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공급 부족기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개발 제한으로 공급이 줄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부랴부랴 신도시를 추가 지정했지만 이미 집값은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수요가 그대로일까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데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수요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 수요는 단순히 인구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 수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인구는 줄어도 필요한 집의 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독립을 선호하고 노인들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가구가 분리됩니다. 결국 인구는 줄어도 집은 더 필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더구나 주택 수요는 실수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수요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수요는 급증합니다. 여기에 전세 시장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리고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역의 집값이 다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의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수도권, 특히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미 개발할 땅이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만이 유일한 공급 수단인데 이마저도 규제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신규 분양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됩니다.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교육 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이나 여의도, 목동 같은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입니다. 이미 집값이 높지만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도 입지가 좋으면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합니다.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신도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물량이 공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공급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복잡합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만 중소도시는 인구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공급이 부족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실수요자라면, 즉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가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 신중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향후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여유 있게 계획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금리가 다시 오르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 조짐이 보이면 각종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세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건설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건설사들이 다시 분양시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금융권도 대출을 제기할 것입니다.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지금의 공급 부족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이 정상화되면 공급도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든 공급이 과잉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집을 찾는 것입니다. 출퇴근이 편한 곳, 아이들 교육에 좋은 곳,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 이런 기준으로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만 생각하다가 정작 살기 불편한 집을 사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집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어디를 사야 할까, 얼마나 빌려야 할까?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계획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거나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에 결정하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여유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2025년 공급 부족 현실화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폭등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값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기보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건강을 챙기고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부입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추억과 행복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든 공급이 넘치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급 부족 시대에 맞아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 없는 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